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합격 박람회 제2탄입니다. 자, 최종 합격을 위한 유아임용 2차 시험 공부 방법 특강입니다. 요 2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있으면 2023 유아임용 1차 시험 결과가 발표가 나는데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2차 준비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강의는 유튜브에도 전부 다 올릴 건데요. 이제 그때 선생님들께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2차 준비 어떻게 하지? 2차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요 2탄은 수강하시고 저하고 또 상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올해 이제 시험 다시 이제 시작하시려는 선생님들 아니면 N수생 선생님들 또 재학생 선생님, 초수생 선생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2024 유아임용을 대비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어차피 우리가 1차만 합격해서 되는 게 아니라 2차까지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23에 최종 합격하신 선생님 그리고 2024 유아임용에서 1, 2차 다 합격해야 되니까 어차피 최종 합격이 되니까 모든 선생님들 2023, 2024 유아임용을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요 2탄은 수강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지선 유아임용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 안에 사실은 1차, 2차 이제 커리큘럼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지선 한 사람이면은 사실은 1차와 2차를 모두 다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스톱. 그쵸? 원스톱으로 우리는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1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2차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볼 건데 2차 합격 없이는 최종 합격은 없는 거죠. 자, 선생님들 제가 많은 선생님들 만나 뵀지만은 1차의 문도 참 쉽진 않아요. 올해 뭐 서울 같은 경우 75대 1의 경쟁률을 이제 기록했는데 뭐 다른 수도권들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도 뭐 이 수도권 지역 50대 1 넘는 지역들도 많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아무리 낮아도 뭐 한 15대 1, 13대 1 뭐 이 정도 되고 보통 20대 1은 다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쟁률입니까? 이런 이제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진짜 2차가 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체불합의 경험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체불합 했을 때의 그 쓰라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체불합 선생님들은 용기를 가지셔야죠. 다시 힘을 내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불합을 했다는 건 다음에는 합격한다 뭐 이런 사인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그렇죠. 체불합 말고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그냥 완스톱으로 탁 합격하면 제일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사실은 봄에도 2차 강의를 해요. 봄에도 1차 시험 준비하면서 2차 시험 준비도 사실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또 이제 1차 점수도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는 또 본격적으로 2차 준비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가동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오늘은 요 합격 박람회 2탄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선은 이지선 유아임용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2차를 굉장히 많이 쭉 적중을 해왔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적중 사례부터 조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1 유아임용 2차 강의를 통해서 2021 유아임용 때도 이제 적중을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2021, 2022 뭐 엄청 적중했죠. 제가 이제 수험가에 나온 이래로는 1, 2차 계속해서 적중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1 뭐 다른 굉장히 적중도 많지만 요거 이제 벌써 2021만 해도 좀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세종시 수업실현 같은 경우에는 완벽 적중을 한 거예요. 세종시 수업실현 같은 경우에 세종시 수업실현 문제는 정말 완벽 적중.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준 문제 그대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완벽 적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2021 요때만 해도 그 전해하고 이제 완전히 시험 문제가 명백하게 바뀐 분기점이 되는 그 해였어요. 그래서 평가원이라든지 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인천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역들도 다 이제 놀이 중심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났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저 혼자
그쵸. 그때는 뭐 2차 강의도 거의 안 하셨어요. 요즘은 이제 조금 다른 것들도 하려고 뭐 그냥 무늬만이라도 모양만이라도 갖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2차 강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 유형을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요 예상 문제 유형이 적중을 한 거죠. 정확한 문제 적중도 있고 제가 그때 막 목 놓아 막 외쳤어요. 목소리 크게 뭐냐면 놀이 중심 하셔야 된다. 아무리 보수적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놀이 중심 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려 왔는데 이게 진짜 저하고 같이 놀이 중심 하셨던 선생님들은 시험장에 가서 웃으신 거죠. 저랑 했던 그런 유형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2021 유아이명 2차 강의에서 이제 적중한 사례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뭐 적중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2022 이제 바로 직전 시험이죠. 이 경우에도 수업 실현, 나눔, 면접, 그다음에 과정안은 이제 다음에 있는데 과정안 같은 경우에도 완전 적중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해설 자료도 다 올려놨어요. 지금 제 카페에 가보면은 해설 자료하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요 자료하고 그다음에 제 해설 강의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수험가에서 2차 해설 강의는 안 하시더라고요. 2차, 사실 2차까지 붙어야 되는데 2차도 실제 경향이 또 1차에 반영이 되는데 2차 해설 강의는 전혀 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저 혼자 그 해설 강의 찍어서 올리고 자료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2차 강의 준비하실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경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제 카페에다가 자료하고 그 다음에 해설 영상하고 다 모아두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적중한 사례 있는데 적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막 흩어져 있잖아요. 막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적중이 우르르 쏟아지다 보니까 진짜 이걸 다 말씀드리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업 실현 이제 제가 뭐 주의하라고 했던 거 그런 거 다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복귀한 거 있는데 평가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죠. 여기 뭐 적중한 거 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뭐 사실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이것만 갖고도 뭐 설명을 드려도 부족하죠. 시간이 뭐 한두 시간 뭐 다시 특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드렸던 선생님들께 드렸던 요 최종 점검 자료가 있어요. 2차 시험 보기 얼마 전에 드렸던 최종 점검 자료. 이런 데서도 문제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지렛대 놀이가 시험에 났던 지역이 있어요. 지렛대 놀이. 왜 실행 자료집에 나오는 지렛대 놀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적중 자료에 실려 있지도 않아요. 막 적중 너무 많이 해서 자료를 다 만들 수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1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 강의에서 우르르 쏟아져서 그대로 다 판박이처럼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제 강의를 새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쉽지는 않아요. 2차도 역시 같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렛대 놀이 똑같이 그렇죠. 기출 지금 작년 기출하고 똑같이 지렛대 놀이도 저희는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 운영사례집 여기 있는 놀이들 대표적인 놀이들을 끄집어내서 다 문제화해서 선생님들께 드렸었기 때문에 지렛대 놀이 우리 많이 해봤죠. 흙물 염색도 해보고 지렛대 놀이도 해보고 실행 이해자료집에 있는 놀이 거의 다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제가 제시하는 공부의 방향에는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해서 일단은 오늘 합격 박람회에서 2차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중 사례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과정안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과정안도 적중 사례 써놨는데 여기 안 써놓은 사례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과정안 중에서 이제 평가원 그 과정안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모래 아이들 모래놀이하고 이제 물 웅덩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보셨던 선생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자, 물 웅덩이 만드는데 이제 물을 자꾸 부었더니 모래 밑으로 물이 없어져 버리는데 애들이 이제 물을 좀 고이게 하고 싶다. 물길 만들기 뭐 이런 문제 났는데 과정안 그거랑 똑같은 과정안 우리는 진짜 많이 만들어 왔어요. 똑같은 사례 제가 아예 실어놨어요. 교재에 있어요. 자, 그래서 진짜로 너무너무 적중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적중 행진이거든요. 정말 한 번만 적중하고 끝나는 그런 일회성 적중이 아니라
계속 1차, 2차 막 쭉 이어져 가는 그런 적중 행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지선쌤이 하는 말은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야 시험장 가서 만나는 그런 적중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얼마나 좋으세요. 미리 시험 문제를 강의실에서 저랑 같이 풀어보고 시험장에 갔을 때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랑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1차든 2차든 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척척 합격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적중 사례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은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2차 준비를 위해서 너무 스터디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스터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스터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왜냐하면 스터디에서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는 거가 그렇게까지 유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너무 이제 안 구하셔도 괜찮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1차 시험 보자마자 빨리 좀 2차 준비를 하시면 좋다. 이제 일단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내년 2024 유아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2차 시험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 이지선 유아임용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봄에도 2차 강의를 조금씩 개설을 합니다. 그거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봄에 개설하는 2차 강의하고 1차 끝나고 본격적으로 2차 준비하는 커리큘럼은 조금 다릅니다. 봄에 개설하는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2차를 공부를 하시되 1차랑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강의를 개설을 하고 있고, 1차 마치고 개설하는 2차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나가서 시험 볼 거다. 그거를 전제로 해서 개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2차 시험 과목도 패키지로 해서 차분히 공부를 하셔야 가능해요. 양이 굉장히 많고 2차가 어쩌면 더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1차 합격하고 한 달 만에 2차 준비 다 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스터디는 같이 방황하는 거죠. 거기 스터디 안에 진짜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터디 선생님들끼리 또 싸우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두리뭉실 공부해서는 2차는 붙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진짜 저는 수업 전문가잖아요. 1차도 그렇지만 2차도 정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손잡고 공부하시면 2차는 당연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2차 교육과정의 중점이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2차 공부를 하실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루트를 따라서 공부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제가 선생님들의 공부 방법을 쭉 분석을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요 동선대로 공부를 하시면,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내용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수업 실현, 과정안, 면접 각각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는요, 우리 이 2차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시험입니다. 심지어는 면접과 시책에도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 준비하실 때 옛날 3호세 누리과정 뭐 유형 가지고 준비를 막 한다? 그거는 진짜 물론 이제 유형을 이야기 나누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동극 할 줄 알아야 돼요. 새노래지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지켜서 수업 실현을 했다가는 꽝입니다. 꽝. 여기저기서 감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사가 목표를 만들고 교사가 계획한 그 루트를 따라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건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어야 하잖아요. 물론 새노래 지도 할 때는 새노래 지도에 나오는 몇 가지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순서를 따라서 다 하면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거를 순서를 따라서 막 수업 실현하는 것만 연습하고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건 정말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시험 공부 방법이에요. 자, 수업 실현도 마찬가지고 면접에서도 선생님 뭐 어떤 거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놀이가 왜 아이들한테 중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책무성 뭡니까? 교사로서 작년에 그 수업 나눔 질문에도 그런 거 나왔어요. 책무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가 나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실 이 시험이다. 2차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그런 이제 수업, 면접 이런 것들을 대비하실 수 있게끔 일단 이론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론을 말할 수 있게 가르쳐 드려요. 이론을 말할 수 있게 만능 틀도 많이 드리고 정말 이론을 말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1단계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그런 수업 실현, 면접, 과정안 뭐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근데 토대는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준비를 시켜드려요. 1단계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과목별로 다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막 됐잖아요. 근데 1차처럼 막 앉아서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해봐야 돼요. 진짜 해봐야 되는데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좋은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도 몇 개를 외우셔야 돼요. 몇 개를 좋은 틀을 보시고 이제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걸 제가 다 제공해드리죠. 특별히 이제 이지선 유아해명에서는 합격생 사례를 무수히 많이 보여드려요. 자, 우리 반두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델링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아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하는 거, 잘하는 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은연중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방향이 생겨서 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지선 유아해명에서는요 진짜 무수히 많은 모범 사례를 보여드리고 뿐만 아니라 발문 전사한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문제도 많이 드리죠. 대학교 수준 출제한 문제를 많이 드리는데 선생님들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뭐가 뭔지 동서남북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일단 방향을 좀 잡아드리고 어떻게 수업 실현, 면접, 과정안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지 팁을 드려요. 정확한 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와 사례들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팁을 명심하시고 그 합격생 사례를 많이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저렇게 하면 나도 되는구나. 2차는 몸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이론이 있으면 이제 몸으로 익혀지는 건데, 몇 가지 팁을 통해서 이론은 쉽게 익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론을 쉽게 익힐 수는 있는데,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딱 잡는다면 이론은 별로 많진 않아요. 그걸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합격생 많은 사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합격생 사례를 보면서 나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구상하시고 구상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구상하신 걸 보면은 면접이든 수업이든 구상지를 보면 저 구상지 많이 보자고 하는데 구상지를 보면은 수업을 어떻게 할지 면접을 어떻게 할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합격생 사례를 보시고 구상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제 내가 말하고 뭐 이렇게 수업 실현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자, 일단 이론으로 무장하고 진짜로 이제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막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와 동일한 2차 실전 모의고사, 개인지도, 첨삭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죠, 사실. 그렇죠? 개인지도와 첨삭 너무 필요해요. 자, 요까지 간 다음에 이제 시험 임박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실제와 똑같은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점수 산출도 받아보셔야 되고요. 점수 산출. 채점 기준도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 단점은 뭐고 내 장점은 뭐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잖아요. 남을 알아야 돼요. 남 뭐죠? 시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1단계 2단계 통해서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3단계는 나에 대해서 나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전문가니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리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거에 맞게 이제 남은 마지막 피치를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제 이지선 유아해명에 구성되어 있는 강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수업 실현 관련해서는 강의는 2개입니다. 강의는 수업 실현 관련해서는 2개인데, 자유놀이하고 요 이제 기출 분석 교육부 자료집인데, 요게 수업 사실은 조금 낮은 단계예요. 수업의 기본 수업이라면, 근데 기본도 쉽진 않습니다. 이걸 먼저 알고 기본이고 요거는 이제 좀 심화예요. 심화 수업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 저희는 이제 모든 강의들이 첨삭, 비첨삭, 개인지도 요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 2개 다 첨삭, 비첨삭, 개인지도 요렇게 운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 과정안이 또 있습니다. 수업 과정안. 자, 수업 과정안이 있어요. 수업 과정안. 자, 그래서 선생님들 과정안 짜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 과정안도 역시, 합격생들 모범 사례를 충분히 보여드려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우리가 외워야 하는 만능틀도 드리고요. 만능틀이 있고, 만능틀은 어디나 다 있어요. 이 수업도 그렇고, 수업 실현도 만능틀이 있고, 만능틀은 아예 전사까지 다 해서 드려요. 그거 외우시면 돼요. 여기 만능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안도 만능틀이 있어요. 자, 여기도 수업 만능틀도 있습니다. 수업 만능틀 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수업을 무슨 유형별로 만능틀 해놓은 게 아니라 놀이 중심으로 잘하는 수업을 닮은 전사한 것까지 드리면서 이제 그 몇 개를 외우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문제하고 이런 거 몇 개를 외우셔가지고 그 다음에 응용이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반은 이제 작년 기출 정도까지는 기본반이면 되겠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문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해년마다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놀이 중심 되고 나서. 그래서 요거는 심화반에서는 이제 만능틀 적용해서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진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해볼 수 있게 준비하는 그런 반이고요. 여기 이제 수업 과정안도 역시 만능틀이 있는데, 수업 과정안이요 굉장히 황당하게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과정안 양식들인데, 예전의 양식이죠. 이런 것들은 예전 양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과정안 양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이 과정안 양식이 요게 이제 다 예전 거죠. 예전 기존 양식들인데, 자, 서울 양식 보시면은 요게 2021 서울 양식인데, 뭐 양식이랄 것도 없잖아요. 이거 그냥 빈종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놀이 중심으로 여기다 구상을 다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작년 양식 샘플도 제가 모범 답안 다 드려요. 서울 것도 모범 답안 다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서울 양식도 봤을 때는 2022학년도는 교사의 고민, 놀이 지원 계획, 평가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칸이 조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역시 놀이를 보는 교사의 눈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자, 서울 양식도 보셨을 때 이렇게 이제 교사학습 과정안 양식도 너무너무 많이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과정안 같은 경우에도 진짜 옛날 거 가지고 이제 막 공부하신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능틀도 요즘 만능틀이죠. 요즘 만능틀 드리고, 여기도 합격생 사례, 그 다음에 모범 수업기관들, 놀이중심 최우수상 받은 기관들 사례는 수업 실현 과정안에서 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수업이 일단 머릿속에 그려져야 수업 실현도 하고 이 과정안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 다음에는 많은 샘플들을 봐야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거든요. 내가 지금 유치원, 놀이중심 최우수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제가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 이런 것들 다 보여드려요. 그리고 그거 갖고 수업한 것까지 싹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것만 보시면은 마치 내가 그 기관에서 근무한 것처럼 머릿속에 수업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만능틀 중심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그리면서 과정안을 연습해 볼 수 있게, 그리고 연습 문제하고 모범 답안하고 이런 것들을 다 드려요. 그래서 과정안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처럼. 자,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 공부하는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인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코스를 조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 당연히 하셔야 되죠. 면접 준비, 이거 너무 선생님들 보니까 면접을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역시 만능틀 드려요. 만능틀 있습니다. 자, 여기 면접하고 시책도 강의했어요. 일정 추후 공지라고 해놨는데 시책도 있어요. 시책도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전체적인 틀에 안 나와 있는 수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소개를 드릴게요. 시책 이미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나눔과 반성적 성찰도 강의를 했어요. 자, 이 반들은 다 말씀드리지만 첨삭, 비첨삭, 개인 지도반으로 다 운영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전적으로 제가 밀착, 지선생님이 직접 밀착 딱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완벽하게 지선쌤과 함께라면 A부터 Z까지 쫙 다 공부하실 수 있게 전체를 다 엮어놨으니까 사실 지선쌤 한 명이면 선생님들은 1차, 2차는 완스탑으로 그대로 다 해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면접반도 만능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도 역시 합격생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합격생 사례, 지역별로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만능틀을 중심으로 연습하는 방법도 제가 다 알려드려요, 수업에서. 자, 그래서 요 합격생 사례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딱 목표 지점이 있으면 그 사람처럼 하면 돼요. 답변하는 틀이 다 있거든요. 이제 제가 다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답변하는 틀에 딱 맞춰가지고 그거대로 연습을 딱 하시면은 합격생만큼 되죠, 충분히. 그럼 합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면접도 이제 그런 게 있고 시책, 지역별 시책도 강의를 했어요. 시책도 이제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그 시책을 다 요약을 했어요. 시도별로 다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책이 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국 시도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책도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는 평가원이니까 시책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시책이라는 게 면접의 큰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라서 이 면접하고 시책은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책에서도 이 만능틀을 같이 드리는데 시책도 요 시책을 통해서 시책이 사실은 시책 문제가 막 수업 실현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시책하고 면접하고 이게 두 개를 분리해서 좀 더 잘 아시게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2차 모든 과목들을 또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책 정말 중요한데 하여튼 간단하게 끝낼 수 있게 정리해드리고 전국 시도 공통인 시책들도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공부하시는 것도 뭐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선생과 함께라면 다 되고 그 다음에 수업 나눔과 성찰도 첨삭, 비첨삭, 개인지도반으로 구성을 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수업 나눔이나 성찰도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 나눔이나 성찰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수업 이론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내 수업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다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강의로 구성을 해놨어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일단 강의가 뭐가 있지? 1차를 일단 합격하시면 강의가 뭐가 있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 강의가 이제 새로 추가가 많이 돼서 이제 새롭게 다시 표를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릴 건데요. 우선 그 전에, 수업 강의가 2개 있어요. 수업 강의가 2개 있는데, 여기 자유놀이, 활동중심, 기출분석 이렇게 해서 기본반, 심화반 이렇게 나눠 있는데, 여기는요, 진짜 수많은 영상 사례들이 쏟아져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죠? 합격생 사례, 모범기관 사례, 그 다음에 전사자료 있는 만능틀 사례 해가지고 수업 사례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첨삭해준 거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그 영상만 따라 하셔도, 영상하고 똑같이 따라 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고 공부하실 수 있고요. 과정안 있고, 면접, 시책, 그 다음에 그죠. 면접 시책 있고 수업 나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역별 특성화된 반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선생님들께서 나는 평가원인데 평가원 수업 어떻게 하지? 나는 자체 지역인데 세종인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선생님들, 난 제주도인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역별 또 개인지도반도 있어요. 지역별 개인지도반이 다 있으니까 지역 특성화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강하실 수 있게 얼마든지 굉장히 선생님들 딱 원하시는 맞춤식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수업은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와
너무 강의가 많고 너무 수업이 많아서 뭐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택이 너무 많으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하고 상담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선생님 상태를 좀 들어봐가지고 제가 선생님은 이런 강의를 저랑 수강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칭도 해드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강의가 옵션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딱 고르면 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뭐가 있죠? 전적으로 이제 실전하고 똑같이 해보는 개인 지도반하고요. 실전하고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개인 지도반하고 실전하고 똑같이 해보는 실전 모의고사 반이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 자, 개인 지도반과 실전 모의고사 반이 있습니다. 요 개인 지도반은 이제 뭐냐면 실전하고 정말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제가 다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원하시는 대로 계속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실전 개인 지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왜 구상 시간도 좀 다르고 문제 수도 면접 같은 경우에 문제 수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답변 시간도 좀씩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게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학원으로 오시는 경우도 괜찮고 줌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저랑 이제 약속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막 개인 지도를 해드려요. 선생님,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좀 똑바로 해보시겠어요? 막 이제 얘기해드리면, 바로 그거였군요. 이러면서 제가 핵심을 찔러서, 정말 채점자의 그런 시각으로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이제 제 코멘트를 들으시고, 그대로 수정을 하셔서 너무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많이 합격하셨어요. 개인 지도반 있고 실전 모의고사반은 뭐냐 하면, 이제 막판에 그쵸 진짜 실전처럼 막 해볼 선생님들이 계세요. 혼자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떨지 않기 위해서 실전처럼 해보고 싶어. 우리 왜 1차도 실전 모의고가 중요했잖아요. 2차도 이제 2차는 더 하죠. 앞에 채점관들 앉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실 때 선생님들께서 진짜처럼 딱 입장하셔가지고 관리번호 뭐 1번입니다. 해갖고 앉았고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똑같이 노크하고 들어오는 것부터 이상입니다. 마치고 나가는 것까지 똑같이 해보는 그런 이제 실전 모의고사 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채점을 해드리죠. 요 이제 최종 실전 모의고사 반 같은 경우에는 채점에서 채점표랑 총평이랑 이런 걸 드려요. 근데 정말 도움 많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취향에 따라서 개인 지도반이든 실전 모의고반, 이 실전 모의고반은 막 제가 막 이렇게 선생님 붙잡고 막 오래 얘기하고 그런 거는 좀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절약될 수 있죠. 채점표 뭐 이런 거 드리고, 개인 지도반은 제가 한 분 한 분 붙잡고 수정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선생님들 그 성향에 따라서, 선생님들 공부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뭐 이게 개인 지도반이 더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실전 모의고반이 더 편한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저희는 그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다 대학교 수준이 함께 출제한 문제예요. 대학교 수준이 출제했습니다. 그렇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부교수급 이상만 국가교육위원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부교수급 이상, 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있는 부교수급 이상이 출제한 문제예요. 요새 뭐 특임 교수니 겸임 교수니 뭐 이상한 뭐 그런 뭐 교수 타이틀,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아니고 대학교 안에 있는 무슨 평생교육원의 특임 교수 막 뭐 그분들도 다 교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요 대학교 학과 소속, 유아교육학과 소속 부교수급 이상 돼야 국가교육위원회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학과 소속 부교수급 이상. 그래서 저희 요 출제진들은, 저랑 같이 이제 출제해서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공급하는 요 출제진들은 유아교육학과에 소속돼서 자기 연구실이 있는 정교수들 있잖아요. 정년트랙 교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직급은 부교수급 이상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그런 교수님들끼리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공급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적중 행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부교수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출제를 의뢰하고 그분들이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이잖아요. 뭐 유아교육과 교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전국 해봤자 유아교육과 교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풀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은 뭐
적중하는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자, 그래서 변화된 그런 경향을 충분히 담아낼 뿐만 아니라 완전 적중해 왔다, 지금까지. 그걸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역별 특별 관리반이 있어요. 지역별 관리반. 그래서 지역별 특별 관리반이 이제 과정안, 서울 과정안, 평가원 대상도 있고 해서 과정안 개인 지도반만 또 따로 운영을 합니다. 요거는 과정안을 개인적으로 지도해드리는 반이에요. 지역별 특화해서. 자, 요런 반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업 실현 개인,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역별, 지역 특성화반이에요. 지역 특성화반이기 때문에 서울반, 경기반, 평가원반, 기타 자체 지역반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그래서 수업 실현 역시 개인 지도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별 특성화반이 또 있어요. 지역별 특성화반. 이렇게 다양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화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면접도, 면접도 왜 지역마다 배점도 다르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별 맞춤식 면접 개인 지도반이 또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평가원, 자체 이렇게 반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개인 지도반을 들으시면 정말 서울 중심, 서울 문제만 쫙, 서울식 스타일의 문제만, 경기 스타일의 문제만,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만, 또 자체 지역도 예를 들면 세종이다, 세종 스타일의 문제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개인 지도반이에요. 자, 요런 반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역별 시책 강의 12월 3일 날 개강해서 다 녹화 끝냈거든요. 그래서 요 반도 역시 모든 반은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모든 반이 첨삭, 비첨삭, 개인 지도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책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시책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책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눔과 성찰,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나눔 질문 딱 받으면 허걱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작년에 경기도 나눔 질문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중에 선생님은 그 책무성, 자율성 이런 걸 어떻게 지금 수업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 대비시켜 드립니다. 자, 수업 나눔과 성찰 준비하실 수 있는 이런 반이 또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첨삭, 비첨삭, 개인 지도반으로 또 운영이 됩니다. 나눔과 성찰 선생님들 은근히 고민되잖아요. 그거 대비해 드릴 수 있는 반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첨삭, 제가 수업 첨삭해 놓은 사례예요. 자, 수업 첨삭해 놓은 사례입니다. 요거는. 자, 요렇게 제가 다 써드리기도 합니다. 첨삭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선생님은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써드리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자, 요것도 이제 첨삭 사례입니다. 자, 각각 다른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샘플 보여드렸고요. 자, 과정은 보셨고 그러면 끝으로 제가 요거 이제 사례를 잠깐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례는 지금 이제 선생님들마다 실전 모의고사랑 개인 지도랑 어떻게 달라요? 막 많이 물어보셔서 여기 실전 모의고사 사례랑 개인 지도 사례 잠깐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실전 모의고사 사례입니다. 줌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7번입니다. 구성형 문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면접 요거 실전 모의고사 사례고요.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그 최종 실전 모의고사를 선택을 하시면은 수업 실현부터 시작해서 면접에 이르기까지 실제 선생님들 지역에 맞게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면접 사례 잠깐 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채점해서 채점표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평이라든지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구성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제시한 놀이 특성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어 자, 이 선생님이 이제 답변하셨고요. 그 다음에 첫째는 무엇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해서 이렇게 개인지도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말투가 좀 그래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말투부터 시작해서 표정, 그 다음에 내용에 이르기까지 제가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옆에서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다니실 때 수업 시련이라든가 이런 거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막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다 개인지도 해드리는 그런 반이에요. 자, 개인지도반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랑 같이 제가 1대1로 붙어서 가르쳐 드리는 반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자, 이렇게 실전 모고반은 진짜처럼 옷도 정장 이렇게 입고 진짜처럼 저는 말을 안 하죠. 진짜처럼.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7번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반과 개인지도반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이제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선생님들을 하나하나 컨설팅 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이제 수업의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입학해서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또 강의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2차 과목마다 전부 맞는 글 다 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격생 사례, 그 다음에 모범 유아교육기관 사례, 진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보여드려요. 수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게 이제 머릿속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첨삭이라든가 개인지도라든가 이런 걸 시청하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다 봐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 진행이 되고, 모든 2차에 필요한 모든 과목들은 전부 다 강의로 다 개설이 되어 있어요. 수업 나눔, 성찰, 시책, 모든 것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화반까지 해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어디 있지 찾지 마시고 그냥 이지선 선생님한테 딱 오시면 돼요. 저한테 지선 쌤한테 딱 오시면 제가 딱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상담하실 수 있는 통로는 충분히 열려 있죠. 자, 2차를 앞둔 선생님들 얼마나 다급하십니까? 그 마음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2차를 앞두고 계신 선생님들 다급하게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내년에 시험 볼 거지만은 올해 미리 2차도 준비하고 싶다. 너무 참 이렇게 좋은 마음이죠. 왜냐하면은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막 발등에 불 떨어져서 대비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게끔 차분하게 제가 또 알려드려요. 자,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체적인 그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이렇게 과정을 마련한 이유와 요 과정이 선생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각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